네,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북러가 더욱더 밀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정치부 이기종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김 위원장의 러시아 일정이 초반부터 군사 행보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막바지에는 발레 공연도 보고요.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네, 어제는 발레 공연장을 찾아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공연을 봤습니다. 김 위원장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해 서구 문화에 친숙합니다. 러시아 매체는 김 위원장의 관람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관객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해주 지역의 식품 산업 관련 시설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은 식량 문제가 심각한데 북러 간의 이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지가 관심입니다.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를 꾀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앞으로 러시아와 군사 협력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어제는 쇼이구 국방장관과 회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어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핵심 군사 시설을 함께 둘러보고 오찬과 회담을 했습니다. 군사 협력의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는 밝혔는데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 시설을 함께 둘러보는 걸 공개한 것만으로도 메시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김 위원장이 만져보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입니다. 전투기에서 발사해 음속의 10배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와 중국이 치열한 개발 경쟁을 벌이는 대표적인 무기체계입니다. 네, 저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도 이미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사일이잖아요. 네, 지난 2021년 9월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을 북한이 처음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2차례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가 이 같은 장면을 연출한 건 전략 무기를 두고 북러 간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쇼이구 장관은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의 활동 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북한 매체는 북러 관계의 새로운 전성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조금 길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2일 새벽부터 방러 일정이 시작됐죠. 김 위원장의 해외 체류 일정으로는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2019년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4박 5일간 머무른 것보다 깁니다. 긴 일정이었지만 김 위원장은 별도의 숙소는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경호와 보안을 고려해 전용 열차에서 숙박한 곳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러시아를 다녀왔으니 다음에는 혹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나요? 네, 오는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김 위원장이 이를 계기로 방중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또는 10월 18일 1대1로 회의, 이 선상에서 북중 또는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러시아와 밀착해 대중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대중 견제로도 읽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